네, 최근에 젠3의 그 CEO인 샘슨 모어가 한국에 와서 오프라인 미더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미더블 하는 중에 젠3가 출시하는 돌핀 카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어떤 글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이 돌핀 카드가 비자와 협력한 가상 비트코인 카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핀 카드가 뭔지 한번 그냥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냥 제가 얻었던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돌핀 카드 그 소개 자료를 제가 이게 들어가 봤더니 웹사이트에요. 1월 3일에 돌핀 카드가 출시된 그 내용이 있었고요. 이걸 구글 번역으로 돌려서 그냥 읽어보면서 간단히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돌핀 카드 베타가 시작되고 이번에 최신 아쿠아 월렛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퀴드 네트워크와 그 온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아쿠아 월렛이라고 있는데 이 아쿠아 월렛 0.3.0 업데이트에서 돌핀 카드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이 가상 비자 카드를 사용하면 일반 신용카드처럼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리닷페이와 이제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자, 선정된 베타 테스터에게 비트코인과 리퀴드 비트코인 LBTC를 충전해서 온라인에서 일상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타 테스팅 중이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베타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돌핀카드 사이트에는 1월 3일자 글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돌핀카드는 비트코인과 실제 결제 수단 간에 간극을 메워 실제 생활에서 비트코인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드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슈퍼 앱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그 돌핀 카드라고 하는데 돌핀 카드는 비트코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아쿠아 월렛이 최고의 비트코인 슈퍼 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젠3의 목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은행 없이도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달러로 바로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 교환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과금을 달러 없이도 비트코인을만 가지고 공과금도 낼 수 있고 또 블록에서 그 제공하는 포스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통합되는 그런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혁명적인 진전입니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나 남반구에 사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언뱅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앱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활용하는 아프리카의 마창쿠라 8333도 뭐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뱅커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걸 거고요. 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비트코인을 충전한 후 돌빈 카드만 있으면 사업용 도메인과 웹 호스팅을 구매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은행 계좌나 신용 점수는 필요 없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 0.3.0을 사용하면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금융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타 테스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베타 테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 카드 관리 페이지에서는 BTC, 그다음에 LBTC 그리고 리퀴디트 USDT를 사용해서 카드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자, BTC는 비트코인이고요. LBTC는 리퀴드 네트워크에서 변환된 비트코인 차용 증서예요. 그리고 리퀴드 네트워크 위에 USDT 테더, 1달러에 패깅된 토큰이죠. 이 USDT 달러를 쓸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비자 카드로 긁으면 가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충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카드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카드의 금액이 충전되면 잔액이 표시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핀 카드는 가상 카드입니다. 실제 카드가 아니고 가상 카드고, 나중에는 애플페이 또는 구글페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엑스글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각종 페이들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겠죠. 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비자와 협력해서 비트코인을 이 전통금융 레이어 위에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리퀴드 위에 어떤 새로운 자산을 발행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기존 네트워크와 사이드 체인처럼 연동하는 건지, 뭐 저희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페이들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카드 한도는 월 최대 4,000달러이며 사용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리퀴디티 네트워크의 USDT가 이런 형식으로 동작하는 거겠죠. 현재 베타 테스트는 미국, 캐나다 이외 지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해당 지역에 대한 카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1월 3일자니까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돌핀 카드는 그냥 비자 결제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은행망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스왑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비자를 받는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가맹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비스 약관에 제한되는 국가를 확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 이건 뭐 수수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리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리퀴드 네트워크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리퀴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글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자본시장을 위한 오픈소스 결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명한 아담백도 이쪽 집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퀴드 네트워크가 그럼 뭔데 이런 비자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리퀴드 네트워크는 이게 뭐 액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 사이트에 따라서 라이트닝과 상호 운용 가능한, 그러니까 레이어 2의 대표적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 가능한 오픈소스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이자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자, 레이어 2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이드 체인이에요. 이게 왜 사이드 체인인지는 리퀴드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네트워크는 레이어 2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이드 체인이다.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게 사이드 체인이에요. 블록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레이어 2로 볼 수 있고요. 별도 블록에다가 거래를 담아 놓으면 그것은 사이드 체인입니다. 왜 사이드냐? 메인넷의 옆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더 빠르고 기밀성 높은 비트코인 거래와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증권, 채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네트워크. 그래서 리퀴드 네트워크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자, 리퀴드 네트워크는 사이드 체인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신뢰 중개자 보관자에 의존하는 망가진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산형 신뢰 기밀성 자체 보관을 갖춘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뻥이에요. 리퀴드 네트워크도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분산 원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이게 꼭 탈중앙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탈중앙이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돌핀 카드가 동작하는 리퀴드 네트워크의 속성은 중앙화된 네트워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영상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2018년 이렇게 쭉부터 시작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의 첫 번째 사이드 체인으로 출시된 리퀴드는 코드 베이스를 비트코인과 공유하고 라이팅을 대체 지불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라이트닝과 스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월렛에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를 새로운 자본 시장 영역으로 확장하는 안전하고 암호학적인 프로토콜을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리퀴드는 전 세계에서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분산된 회원 연합에 의해 관리된다고 하는데 연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앙화된 운영이라는 방증이죠. 그래서 이거는 탈중화가 아니다. 자, 요거는 쭉 해서 뭐 15명의 운영자가 있다. 11명이 블록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빡세게 운영해요. 우리는 탈중앙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앙화지만 빡세게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편취하기 어려워요 등으로 그냥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리퀴드 플로드를 통해 네트워크 활동 및 보유량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노드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사이드 체인인데 일단 사이드 체인의 기본 사항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리퀴드는 리퀴드 네트워크 사용자가 양방향 패그, 그러니까 서로 말뚝을 딱 박아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을 패그라고 부르는데 양방향 패그를 통해 두 네트워크 간 비트코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메인넷과 별도로 존재하는 별도의 분산 원장을 가지고 있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리퀴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을 LBTC라고 부릅니다. 간혹가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BTC를 LBTC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LNBTC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LBTC와 LNBTC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LBTC를 이렇게 있다고 하고 구성원이 확보한 검증 가능한 동증한 양의 BTC를 보유합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변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다 읽을 필요 없고 가서 이제 읽어보면 되고요. 이 리퀴드 네트워크의 핵심 메커니즘은 제 홈페이지에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여기 있고요. 왼쪽에 있고 리퀴드 네트워크가 메인넷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 그래서 리퀴드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분산 원장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게 있을 텐데 패그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 시스템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그인이면 어떤 메커니즘인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보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맡겨놓고 차용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U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리퀴드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이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돌핀 카드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IOU 차용증이 아니에요. 멀티식으로 서로 거래 계약을 맺은 레이어 2예요. 그래서 별도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없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돈을 처음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멀티시그에서 전송하고 회수할 때 그 두 번에만 채널을 열고 닫을 때만 정산을 하는 거지 세틀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중간에 이루어진 거는 오프체인 밖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인데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맡겨서 IOU 차용증의 형태로 LBTC를 증서로 주고받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패그인이 있으면 이제 말뚝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넣을 테니까 동일한 양의 LBTC를 주세요라고 차용증을 받아서 영수증 같은 걸 받아서 열심히 씁니다. 있을 때도 달러하고도 스왑할 수 있는 리퀴드 USDT로 할 수도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도 스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서로 호환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용증 형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자 이제 다 썼어 차용증 줄 테니까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차용증 형태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핀 카드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영어로 된 그런 미덕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이 돌핀 카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오피셜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리퀴드 네트워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내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사용증을 가지고 거래하다가 다시 한번 교환하는 증서 네트워크다. 증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LBTC로 바꿔서 리퀴드 네트워크를 쓸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으로 모든 거래, 전 세계 거래를 다 처리하기에는 확장성, 속도 등등의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이든 또는 뭐 비트 VM이든 RGB든 또는 시트리아든 기타 등등 그 확장성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솔루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것의 사이드 이펙트로 옴리턴, 그 다음에 데이터 캐리어 사이즈, 스팸 필터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편 중에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겠죠. 저는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한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게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아니라 또 새로운 레이어 2가 나왔을 때 더 편의성도 좋고 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경쟁으로 이긴 곳이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블록스트림은 채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하지만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는 그런 회사인 거고 개인용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기업용이 더 적합합니다. 기업용 솔루션으로 저는 리퀴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핀 카드에 관심이 있고 뭐 리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좀 그 정보를 취합하셔서 이것저것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